주변에 요즘에 아이들 뭐 성인 할 것 없이요. 우울하다,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우울증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좀 걱정도 들기도 하고 사실 최근 매체에서도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궁금한 점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새는 아이들의 표정이나 언어적으로도 그런 얘기 좀 우리 MC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 그 딸 주변에 친구들도 네, 정말 심각한 아이는 뭐 죽고 싶다는 말도 하는 애들이 있고 뭐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않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러길래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마음속에 부진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근데 핸드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저 시골 아니 저 도시에 살았을 것 같죠? 아닌데요? 시골에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 정말 말뚝박기 하고 네, 동네 오빠 언니들하고 막 숨기놀이 하고 왜 조그만이 때 말고도 막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놀이 하고 살았고 막 진흙 속에 막 문뻑문뻑 들어갔던 그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그럼 그 냄새와 그 소리도 들려요. 근데 그런 추억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표정이 삭막한 것 같아요. 네, 표정도 그렇고 그 놀이의 한계도 그렇고 좀 아이들이 좀 안쓰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참 그 아이들이 무기력하다 또는 우울하다 심지어 죽고 싶다. 네, 근데 제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어떻게 지내냐고 최근에 물어봤더니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공간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교실에 들어오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우울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할 것 같다고. 그런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감싸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점차 계속 발생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일상실을 꿈꾸며 부모님들의 사연을 통해 자녀의 연령과 발달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을 들여다보고 부모가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두 분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및 육아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은 최근에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래 예전에 그 심리검사 했더니 우울은 좀 있대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최고래요. 본 사람들 중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저는 좀 살아오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생기면 그냥 그걸 잘 이렇게 극복하고 위기 상황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거나 우울증 같은 거는 그래도 많이 못 느꼈는데 근래 작년에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너무 가닥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작년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번 주부터 쉬었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네, 웃고 계신데 슬픈 소식을. 네. 여기는 옵니다. 어. 네, 최근에 대용량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네, 그대로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와,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울기도 하고 너무 무기력해지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자료였거든요. 그래도 옆에 항재희 교수님 계셔서 네, 좀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하시니까 조금 더 기운이 나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경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띵동!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유아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행동을 수정시키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위 분들은 저를 보면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가진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아이의 한글 쓰기를 검사하기 시작하고 틀린 문제가 보이면 가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주던 아이가 어느 순간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하기 싫다고 울먹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놀이 시간에 내내 교실을 이탈하여 복도를 진전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겉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웃지도 않고 멍하게 쳐다본다라고 하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우리 아이 왜 이럴까요? 저의 양육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사연을 또 들어봤는데 유아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한다라는 것은 좀 전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연 속에 어머니를 보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무기력증은 주로 사람들이 인식할 때 뭐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오해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린아이에게도 무기력증이 발견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소아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을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고요. 아까 사연 속에서 나온 것처럼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문제,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 아이들이 사이에서도 그런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저도 아이들 보면 이렇게 활기가 없어 보이고 에너지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은 가장 흔한 신경정신과적인 병의 하나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는, 즉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인구의 15%에서 일생에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흔하고요.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감은 되게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질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소아 우울증에 걸렸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이 증상 어떻게 할까요? 좀 자세히 보아야 보여요, 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을 이유 없이 가기 싫어한다. 근데 이제 뭐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때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예를 들면 몰래 싸우시는 부모님들, 아이는 모르겠지 하지만 아이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이유 없이 뭐 유치원을 가기 싫어한다든지 하기 싫다는 표현이 계속 는다든지 기운이 없이 축 처져서 이렇게 좀 있는다든지 이러면 좀 소아 무기력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 아이가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멍 때리고 이제 있는 모습들을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투정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소아 무기력증의 신호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고 TV를 보며 비디오 게임을 하고 친구와 노는 거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 지루해, 하기 싫어 이런 지루함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증 있는 친구들은 수면장애가 있다고 해요. 불면증, 과다수면 또는 악몽을 자주 꿀 수도 있고요. 특히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는 아이는요, 활기가 없거나 신체적으로도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요. 특히 가장 참 무서운 일인데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살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 무기력증은 소아 우울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무기력감도 느끼고요. 회의감, 피로감, 의욕이 저하되는 증세를 보입니다.
입맛이 늘어나거나 혹은 반대로 줄어드는 종종 체중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이점은 성장기 소아들은 체중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평소에 좀 잘 관찰해 보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MC분은 이런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지인분들 중에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큰 소리가 들리니까 뭐 귀를 막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을까요? 제가 잘 뭐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맞지 않은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회피거나 그 아이의 기질상이나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건 사실에 그 원인은 네, 좀 더 그런 게 지속됐거나 아니면 정말 무기력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고 그냥 아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네, 모여서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무기력감을 느끼고요. 방금 말했듯이 부모님들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 마음들을 부모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부모님의 싸움을 자기 잘못으로 인지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지.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네, 소심해진다던 죄책감을 느끼는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왜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도 큰 아이들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게 좀 데미지가 커요. 왜냐면 부모의 이혼도 내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우리 유아의 증상을 좀 살펴보았고요.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원인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좀 기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들 어떨까요? 무기력증을 잘 느끼겠죠. 더 잘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일수록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더 큰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실패할 것을 미리 걱정해서 회피하는 성향을 띨 경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증을 엄청 느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과잉보호가 무기력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독립심과 사회성이 아주 크게 발달하는데요. 이때 부모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호의 명목으로 차단한다면 아이의 독립심과 사회성 발달이 뒤처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제가 자료에 많이 말씀했던 게 성공과 실패예요. 이 시기 아이들은 성공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 잘해주고 하면 얘가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수준인지를 잘 알아서 부모가 그거에 맞추어서 성공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력은 습관은 성공해봤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또 너무 성급하게 성취하려다 보면 지쳤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많았을 때 무기력한 아이가 됩니다. 과도한 목표로 인해서 성공보다 실패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실패가 두려워 도전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현장에 있었을 때 어떤 아이가 너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는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그 집을 찾아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아이를 맡았던 선생님으로서 그냥 두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이에게 우리 땡땡이가 왜 유치원 오기 싫어할까? 선생님 우리 땡땡이가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친구들이 내가 가이질 못한다고 놀렸어. 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유치원 오기 싫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성공해봤던 경험이 부족한 아이일수록 이렇게 또 무기력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요즘 부모님들의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한국 사회 부모님들은 왜 내 자식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아이는 운동 좋아하고 체육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건 잘하니까 네, 못하는 영어, 수학 이런 것을 더 시키려고 하는 학원도 그쪽에 더 보내게 되려는 그런 신조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 아이들은 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그 아이가 스스로 엄마 나 수학 학원도 다녀볼래라는 도전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무기력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억압을 동반한 권위적인 태도. 아이가 보기에 부모의 모습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억압을 동반한 권위적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하지 못하는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행동을 자주 확인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발적 동기가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부족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실패감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무기력한 아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 딸이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다른 친구는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데 본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 말하면 이게 또 엄마가 무섭게 할까봐 말을 안 하고 모르게 빠진 거죠. 그냥 이게 거짓말로 이제 나중에는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어머니 땡땡이가 자꾸 피아노 학원에 빠지는데 알고 계셨냐고. 몰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너무 비교되고 또 내가 빠진다 그러면 엄마가 화내고 엄마는 내가 잘하기를 바라고 근데 나는 피아노를 못 치고 그게 너무 슬프다고 막 우는데 정말 이게 아이를 참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MC분은 아이 5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뭔가 사교육이나 다른 외적인 외부 활동 같은 거 좀 진행하고 있으세요? 저희는 뭐 학습지 같은 걸 시키는데 아이가 5살? 네, 학습지 이제 뭐 글자를 쓰거나 이러면 한 번씩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엄마 나 뭐 사자를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했어.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쓸 때마다 와가지고 칭찬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또 좀 해야 아이의 될까? 기질상 인정받고 싶은 그쵸. 욕구 강한 아이는 네. 계속 하긴해요. 계속 좀 끝까지 해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태도는 아이가 원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이는 별로 원치 않은 만족하면 스스로 알아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확인받고 싶고 이러면 좀 와서 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좀 대응해 주시는, 반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기질적으로도 아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양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마음 한켠으로 되게 네. 좋네요. 팁 하나만 드리자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 딸이 학원을 피아노 학원만 작년부터 다니고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딸의 주변 아이들은 제 딸을 너무 부러워해요. 너는 엄마 잘 만나서 학원도 안 다니고 좋겠다. 나는 7, 8개를 다니면서 7시, 8시에 온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부모님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원하는 분야를 조금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본인이 무엇인가 뒤떨어지는 과목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수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학원을 좀 다니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딱 할 때 보내주잖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무기력함을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방임하는 데서 기인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피곤할 때 쉬고 좋은 음식을 또 먹고 안락한 환경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부모의 방임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감은 결여되고 무기력감이 습관이 되어서 성취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가정 환경이 계속 우리가 가정 환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때는 엄마와의 분리가 지속되는 등의 충격이 있을 경우에 위축, 발달 지연과 더불어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요. 심지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걸음하기 때는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이므로 우울장애는 드물긴 하지만 장기간 부모와 격리되었거나 아동학대, 만성적 신체 질환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우울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아이의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행동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첫 번째로 환경적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사실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한다면 아이에게 편안한 느낌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기분은 어떤지, 건강한지, 평소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아이의 정신 건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웃는 아이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웃지 않는 아이는 왠지 우울해 보이고 또 무기력해 보이기 때문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또한 작은 일에도 스스로 선택해 보려는 아이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부모가 강요해서 또는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작은 시도를 부모님들은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이 축적된다면 자신감 있으며 정말 활기찬 아이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아이 기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아이의 기질은 어떤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시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했다면 반드시 그때그때 즉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결과보다는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과정 위주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이 중요하니까 좀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자신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네. 우리 MC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가 약간 어떤 일을 할 때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저는 뭐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성향 자체가 막 애교스럽거나 표현력이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괜찮아 하는데 약간 좀 AI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감정을 조금 저도 좀 넣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조금 하고는 있었죠. 맞습니다. 감정 아이들이 금방 느끼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회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봄으로써 긍정 정서를 재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아까 황재 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해 주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동심의 세계였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아이의 긍정 정서를 재경험시켜 주도록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아이와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고요. 감정을 나누면서 언제 너는 기뻤니? 언제 너는 힘들었을까? 언제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우울한 감정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가졌던 저의 내면의 그 힘들, 경험들이 긍정 정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아까 회복 탄력성 높았다고 네. 했잖아요. 그 힘이 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좀 어린 시기에 아이의 내면의 힘, 내면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애정 표현과 스킨십은 아이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놓친 버스 다시 안 옵니다. 이때 많이 한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육자로부터 받은 이 따뜻한 정서 접촉은 아이가 자신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이 우울한 정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스킨십, 무릎에 좀 앉혀놓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눈 마주침도 많이 해주시고 귓속말도 좀 해보시고
네, 요즘에 귓속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네, 우리 귓속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좀 눈도 많이 맞춰주시고 언어적인 뿐만 아니라 이런 교감의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손도 많이 맞추시고 네, 신체 접촉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정서 접촉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무기력증 증상이 나타나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아이의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바로잡아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음 건강은 신체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에게 혹시 과한 학습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닌지, 아이의 친구나 선생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또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진행된다면 아이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아이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신과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어린아이의 우울증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소아 우울증 치료에는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말 가슴을 울립니다.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이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의 우울증 극복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한다면 아이의 정서 발달을 더디게 하고 이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아이의 사회적 발달 자체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아이를 잘 이해하고 치료를 함께 병행한다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겠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같이 노력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 아닐까에 대한 의심, 의구심. 상대방이 말한 거, 그거 앵무새처럼 네,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손가락을 튕기거나 꼬는 거. 특정 물질에 집착하거나 반복하는 행동을 동반한다면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